아버지, 더 이상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해요. 얼마 전 아들 재훈이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내 이름은 박춘섭입니다. 74세, 40년을 교단에서 보낸 퇴직 교사.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7년 나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존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현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걱정된다며 요양원을 권유했고 나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시간이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 순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노후의 의미는 고독한 침대나 차가운 요양원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74세 노인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을 지금 공개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던 나는 처음에 자식들의 걱정 어린 제안을 수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재훈이의 집에 먼저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손주 민우는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 할아버지인 제게는 그 모습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기를 붙들고 있는 손주를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민우야, 책도 좀 읽고 운동도 좀 하렴. 제 따뜻한 조언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게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들 재훈이와 며느리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집에 거의 없었고 제 존재는 마치 그저 집 구석 위 또 다른 가구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제가 손주 민우에게 밥을 차려주곤 했지만 그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존중과 배려는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을 못 채우고 아들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딸 지은이의 집. 그곳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문제로 딸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딸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라며 막았습니다. 내가 손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니? 라고 항변했지만 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 휴식 취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마저도 제겐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나는 간병인을 고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음식 문제로 단 일주일 만에 퇴사했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온 입맛과 조리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요리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 요즘은 이렇게 요리해요. 이게 건강에 좋아요. 라는 간병인의 말에 제 마음은 점점 더 다쳤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살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 역시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집 규율을 존중하지 않고 제 생활 패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제 일상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편히 주무세요. 라는 말에 제 존엄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여전히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 결국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월 140만 원이라는 만만치 않은 비용의 요양원. 자식들은 이곳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나를 설득했고 나 역시 더 이상의 대안을 찾지 못해 포기한 듯 그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체조, 10시 프로그램 참여. 마치 군대처럼 딱딱하게 짜인 일과표는 제 자유를 앗아갔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규율을 중요하게 여겼던 저지만 이곳의 규율은 너무나 삭막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만 해도 그랬습니다. 영양사가 짜놓은 메뉴, 천편일률적인 맛,
제 입맛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음식들, 평생 손수 요리하고 입맛을 따져왔던 제게 이곳의 음식은 그저 영양 보급을 위한 연료에 불과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활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 노래 부르기, 모든 것이 유치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활동들이 오히려 내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고요해지는 요양원, 작은 개인 공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것인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난 7년보다 더 쓸쓸하고 공허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인생 끝내야 하나? 옆방에서 들리는 다른 어르신들의 한숨 소리, 가끔씩 들리는 TV 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모든 것이 삶의 의미를 앗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과 지혜는 이곳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았습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제 일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똑같은 시간표,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 생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면회를 오긴 했지만 그 시간마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짧은 대화, 빠른 선물 전달, 그리고 바쁘다며 떠나는 모습,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곳에서의 매 순간이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한때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침을 전하던 교사,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버지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존엄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평생 가르치고 배우며 살아왔던 제게 이 요양원은 더없이 무겁고 답답한 감옥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무기력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나는 탈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있는 가족 면회 시간, 아들 재훈이가 나를 잠시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형식적인 외출인가 싶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은 근처 동네 공원으로 나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앉아 있으려니 지루할 것만 같았지만 공원의 풍경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벤치에 둘러앉아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생생했습니다. 아, 여기 두면 되겠다. 한 어르신의 장기알을 놓으며 내미는 손길에서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은 그 수를 보며 와, 너무 좋은 수영. 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대화, 웃음소리는 요양원의 삭막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어르신은 자신의 손녀 이야기를,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의 직장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교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연스러운 관계, 진정성 있는 소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시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 더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생기와 열정이 느껴졌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요양원에서 정해주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정한 길 말고 내 인생 내 방식으로 살아보자. 이 순간 제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관리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갈 주체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양원의 딱딱한 의자, 똑같은 일과표, 제한된 자유,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재훈이는 내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의 물음에 저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할래?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의 감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을 굳힌 후 저는 지역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두려웠지만 제 안의 용기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분위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분들은 전직 한약사 76세 김영석 어르신, 재봉사 출신 73세 최영자 어르신, 전직 목수 78세 정기훈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제가 공원에서 만났던 어르신들과 똑같았습니다. 생기 있고 삶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오신 분 아니세요? 김영석 어르신이 먼저 다가와 반겨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약방을 40년간 운영하셨다는 그는 건강관리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최영자 어르신은 재봉틀 앞에서 옷을 수선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숙련되고 세밀했습니다. 옷 고치는 일은 내 평생의 즐거움이에요. 그녀의 말씀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정기훈 어르신은 목수 일을 평생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튼튼하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집 고치는 일은 내 천직이에요. 아직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석 어르신은 한방차와 건강관리를, 최영자 어르신은 옷 수선과 커튼 제작을, 정기훈 어르신은 가구 수리와 주거 환경 점검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각자 가진 재능으로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매달 50만 원씩 공동 기금을 모아 함께 식사하고 관리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김영석 어르신의 한방차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었고, 최영자 어르신의 바느질은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기훈 어르신의 목공 실력은 우리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민원 행정 지원과 복지 상담 능력은 우리 공동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김영석 어르신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진정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모임은 우리의 활력소였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 그 시간들은 요양원의 삭막한 하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기훈 어르신의 말씀에 우리 모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일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김영석 어르신의 건강관리는 우리 모두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방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이 차는 면역력도 높이고 기운도 푹 돋아줍니다. 그의 말씀처럼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최영자 어르신의 재봉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옷 수선부터 커튼 제작까지 그녀의 손길은 마법 같았습니다. 옷 한 벌이 새 옷이 되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젊어집니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밝았고 우리 공간은 그녀의 손길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했습니다. 정기훈 어르신의 목공 기술은 우리 삶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헐거운 의자, 삐걱거리는 문고리,
금이 간 창문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수리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그의 철학은 우리 모두에게 와 닿았습니다. 제 역할은 복지 상담과 민원 행정 지원이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에서 쌓은 행정 경험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을 찾아주고 복잡한 민원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던 일들도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점차 우리의 소문은 동네에 퍼져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내 경로당은 활기찬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 칩거하던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전직 요리사, 간호사,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의 어르신들이 모여 각자의 재능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만든 상부상조의 정신은 점점 더 확산되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분들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분이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는 그분이 다른 분을 도와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비를 함께 모으고 여름이면 선풍기를 나누며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모아 서로를 보듬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훈이, 딸 지은이가 방문했을 때 그들의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요양원에 갇혀 있던 저는 이제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아버지, 이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재훈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곳이 되어갔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은 점점 더 커다란 물결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만들기부터 시작된 공동 장보기는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석 어르신이 재료 선별을, 최영자 어르신이 포장을, 정기훈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저는 가격 흥정을 담당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하니 장보기가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네. 최영자 어르신의 말씀에 모두가 웃음 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매주 만들기 행사는 우리 공동체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조금씩 가져온 재료로 함께 매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취미 활동도 점차 다양해졌습니다. 장기 두는 날, 노래 부르는 날, 그림 그리는 날, 각자의 재능과 취미를 나누는 시간은 우리에게 활력소였습니다. 저는 교사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글쓰기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이야기가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습을 찍어 올린 사진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계시다니. 누리꾼들의 댓글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심,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우리의 활동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공동체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노후 모델을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우리는 조금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인터뷰 당일 우리 4명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김영석 어르신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최영자 어르신은 서로 돌봄의 가치를, 정기훈 어르신은 노인의 존엄성을, 그리고 저는 공동체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말에 구청 담당자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역의 대표적인 노인 공동체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도 받게 되었고 다른 지역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 손주 초청 행사도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의 공동체 공간에 자녀와 손주들을 초대해 함께 음식을 만들고 추억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주들도 점차 우리와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손주 민우의 말에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이제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하나의 작은 사회적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는 이제 더 이상 작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가족 같은 존재로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모았던 공동기금은 이제 200만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공동관리 덕분에 의료비, 생활비, 취미활동 지원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갔다면 매달 140만 원을 써야 했던 비용을 우리는 서로 돌보며 절약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보다 정서적인 측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석 어르신이 아프면 모두가 걱정하고, 최영자 어르신의 생일에는 함께 축하하고, 정기훈 어르신의 손자 결혼식에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훈이와 딸 지은이도 이제는 제 공동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생생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아요. 우리의 공동체는 정서적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외로움, 우울함, 무기력함,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관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노후는 결국 사람이 사람 곁에 있어 주는 일입니다. 돈보다 시설보다 진심 어린 관계가 최고의 노후 복지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노후 공동체 만들기 비법.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누세요. 평생 해오신 일, 취미, 전문성,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재능입니다. 요리, 재봉, 목공, 상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지역 경로당이나 마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한 발 내디드세요. 셋째, 함께 모여 공동기금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기금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취미 활동을 하고 서로를 돕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고집하지 마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우리도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으며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많은 특별한 사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